자, 이번 시간에는 부정방정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는데, 부정방정식 개념원리 184페이지입니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부정방정식은 개념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푸는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은 풀이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방정식이거든.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이 어떤 것인지 하고 그 부정방정식의 그 풀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부정방정식 우선 수학에서 부정이라고 하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무수히 많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수히 많다. 그러면 방정식에서 무수히 많은 게 뭐밖에 없겠니? 바로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을 바로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기본적으로 해가 1개.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기본적으로 2개예요. 3차 방정식은 해가 기본적으로 3개야. 왜 내가 1차 방정식의 해가 기본적으로 1개라고 이야기하냐면, 1차 방정식에서 이런 거 해봤었잖아. AX는 B다 해서, 자, 만약에 A가 0이고 B도 0이면 바로 AX는 B라는 식은 사실은 0 곱하기 X는 0이다라고 쓸 수 있어서 바로 이때 X는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부정방정식이라는 이야기야. 부정방정식. 그런데 이런 부정방정식 말고 또 무슨 부정방정식이냐면, 자, 우리 원래 연립방정식 풀 때 어떻게 해요?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문자가 2개면 식이 몇 개? 문자 2개. 그렇지. 식이 2개여야지 이 연립방정식이 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문자가 2개인데 식이 1개인 경우, 문자 2개, 식이 1개. 이것을 바로 부정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부정방정식은 바로 이거야. 문자가 꼭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3개, 식 2개. 이것도 부정방정식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작으면, 즉 문자의 개수가 더 크면, 그러면은 부정방정식이 되는데, 다시 이야기할게. 우리가 배우는 부정방정식은 문자 2개, 식 1개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이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해법이 있냐면, 자, X, Y라는 2개의 문자가 정수일 때의 해법, 또는 자연수일 때,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의 해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X와 Y가 실수일 때의 해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정수인 경우에 문제를 푸시오라는 이런 문제에서의 해법, 그 다음에 XY가 실수일 때 문제를 푸시오라는 문제에서의 해법,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정수, 자연수일 때는 푸는 방법이, 가장 쉬운 예를 한번, 여기 예제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정수 XY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얘는 만약에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식은 하나고 문자는 2개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 하지만 정수 XY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부정방정식은 XY가 정수라는 조건, 또는 XY가 실수라는 조건, 이런 조건이 없을 때 부정방정식이라는 이야기고, XY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다든지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은 부정방정식이라고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단어를 혼자서 책 보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야. 자, 얘는 정수 XY라는 조건이 없으면 부정방정식인데, 정수 XY라는 조건을 짠 주니까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데
정수 xy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구합니다.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 되는 문제만 내겠지.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 안 내겠지. 자, 항이 4개니까 2개 묶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2개를 묶어줄까? 자, 요렇게 2개 한번 묶어볼까? x로 묶으면 x, y 빼기 1. 그 다음에 얘는 자, 얘를 내가 인수분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얘를 가지고 좀 잘해야 돼. 여기서 이제 여기 핵심. 자, 색깔 있는 걸로 써볼게요. 여기 지금 y 빼기 1이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y 빼기 1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인수분해는 아니야. 왜? 진짜로 인수분해 하면은 는영으로 끝나야 되거든. 는영으로 끝나야 돼. 그런데 얘는 요놈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니까 자, 앞에 일단 마이너스 y니까 이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써줄 줄 아는 이거를 할 줄 알아야지 바로 xy가 정수일 때의 부정방정식의 해 구하는 인수분해를 할 줄 안다라는 이야기야. 이거 할 줄 모르면 할 줄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얘 지금 y 빼기 1로 묶어주면 y 빼기 1로 묶어주면 여기에는 x가 남아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남아있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을 우변을 넘기면 이렇게 3이 되겠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보기 좋게 내가 x 빼기 1 y 빼기 1은 3이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3이 되는 경우 그리고 xy가 정수니까 정수에다가 1을 빼줘도 정수예요. 정수에다가 1 빼줘도 정수야. 그렇기 때문에 두 정수의 곱이 3이 되는 경우는 1 곱하기 3은 3 곱하기 1은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3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3 이렇게 4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4가지 경우밖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얘가 1이 되고 얘는 3이 되려면 이때는 x는 2, y는 4 이게 바로 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앞에 게 3이 되려면 x는 4, y는 2 이런 해가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는 0 여기 0 넣어야 마이너스 1 되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마이너스 3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 y는 0 이렇게 4개의 4쌍의 해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게 부정방정식 문제 중에서 xy가 정수일 때의 문제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수일 때의 개념을 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야, 실수일 때의 개념이 어디 써야 되지? 이거 좀 자, 요렇게 좀 쌤이 네모를 요렇게 칸을 만들어서 쓸게. 자, 실수일 때의 개념은 쌤이 문제를 통해서 먼저 문제 하나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그 186페이지에 필수 예제 자, 이거 진짜 야, 이거 너무 지저분하게 썼는데 미안하다 이거 진짜 미리 뭐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데 내가 사실 이 문제 쓸 생각은 안 했었거든. 근데 설명하다 보니까 문제를 설명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인데 식은 하나고 문자는 2개야. 그럼 뭐 식은 하나고 문자 2개하고 부정방정식. 그런데 xy가 뭐랬니? 실수 xy의 값을 구하래. 실수 xy의 값.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뭘 확인해야 되냐면 요령이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 항들 중에서 x 곱하기 y 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 이게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제 푸는 해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얘가 있으면 어떻게 푸냐면 자, 이거 그냥 외워야 돼. 해법 외워야 돼.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을 써. 여기 x에 관한 내림차순을 한번 써볼게.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2x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쓴 다음에 우선은 그냥 좀 외워주라. 이게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해줄게. 여기에서 x, y가 둘 다 실근이 돼야 되니까 자, 얘 판별식을 쓰면은 판별식 얘가 b고 여기 1이 a고 얘가 c예요. 자,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2y 제곱 플러스 2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얘 지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를 지금 다시 전개를 해보면은 4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 제곱 자, 그 다음에 얘 지금 어떻게 됐니? 잠깐만 얘 분명시 하면은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 지금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y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를 곱하든지 나누면은 부등식에서는 부동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럼 y는 얼마가 돼야 되니?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음수나 0이 되려면 제곱은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1의 값, y 값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은 다음에 x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했냐면 지금 x 곱하기 y가 있는 이런 항이 있으면 반드시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을 써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그러면 y의 값을 지금 구하고 그 y의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x의 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이렇게 일단 하는 방법을 먼저 익혀놓고 그 다음에 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은 x 곱하기 y의 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 x 곱하기 y의 항이 없는 경우는 그러면 x끼리 모으고 y끼리 모아서 x의 완전제곱식 y의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것도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우선은 지금 부정방정식의 큰 개념과 xy가 정수일 때 부정방정식의 해법을 쌤이 이야기했고 여기 인수분해를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방법 억지로 인수분해. 자, 그 다음에 x 곱하기 y의 항이 있을 때 xy가 실수라고 한다면 한 문자에 가는 데는 차수로 써주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y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 왜 그냥 부정방정식은 문제를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그냥 유형을 문제를 한 10가지 정도 한 5개에서 10가지 정도를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